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뭐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노종면 원내대변인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개원 직후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6월 3일에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은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걸 발의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이게 이화영 회유 의혹입니다. 이화영 술판 뭐 이렇게 그동안에 보도가 됐던. 이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대북송금이라는 걸 김성태 대북송금으로 이렇게 지금 국한했습니다. 원래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이화영의 그 어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사업 뭐 이 부분을 김성태가 대신 돈을 메꿔주고 그리고서 자기네들도 북한과 무슨 사업을 해볼까 하는 게 본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요렇게 국한해서 이재명, 이화영은 거기서 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시각은 원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거는 쌍방울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쌍방울이 북한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게 본질인데 그걸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뭐 근거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윤 의원이 됐네요.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법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거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들고 나왔을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5월 30일이죠. 앞으로 8일 뒤에, 한 일주일쯤 뒤에 6월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실시 되죠.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공범 관계인 이재명이 유죄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그거 다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유죄 이러는 순간 이재명도 이제 곧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유죄가 될 거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흔들어 놓자 이거죠. 이 사건 전체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송금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돼서 집행이 되면 대북송금 수사팀을 특검팀이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조작 여부를.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대북송금 부분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보완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그 구속영장에 포함된 백현동이나 아니면 위증교사는 각각 지금 기소가 돼 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분리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 대북송금 부분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수원지검에서 보완 수사 중인데 아직 그 기소를 안 했습니다. 왜요? 바로 6월 7일 이화영 1심 선고를 보고 나서 기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다 공소장은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일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아마 자구수정 정도만 해서 곧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그래서 빠르면 6월중 기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봤자 소용도 없고 청구해봤자 어차피 국회에서 부결될 거기 때문에 소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기소를 할 텐데 이거를 이 전체가 다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일종의 국민을 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일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될까요? 저는 압박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뭐 아마 판결문 대충 다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뭐 무슨 압박이 됩니까? 그리고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국정원 보고문건,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북한에 보낸 여러 가지 그 뭐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쌍방울 임직원들이 그 현금으로 중국으로 날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쌍방울이 정식으로 북한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게 외유관관리법 위반이 안 되도록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몰래 외화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유관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다 종합해 보면 뭐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가 나올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수사를 바탕으로 지금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이런 개념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 그 판사의 판결문에 영향을 줄 것이냐? 영향을 저는 못 준다고 봅니다. 근데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느냐? 그건 결국 대국민용이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형적인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이화영 그 대북송금 재판이 이제 6월 7일 1심 선고하면 이제 2심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중단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그 기소를 한 상태의 수원지검의 수사가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아마 기소를 오히려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빨리 기소를 하는 거죠. 자꾸 이 수사를 흔드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그거 아니야. 우리 증거 충분해.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앞당기는 효과가 오히려 있을 것이다. 그건 민주당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민주당의 주장대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했다면 판사가 지금 수도 없이 재판을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속아 넘어가서 이화영한테 유죄를 선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허점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 판사가 뭐 조작된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지금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판사가 뭐 이거 특검법 발의한다고 그래서 뭐 지금 판결문을 쓰는데 흔들려 가지고 뭐 유죄인 것을 뭐 무죄로 한다든가 일부 무죄로 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별개로 가는 겁니다. 별개의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재판과 무관하게 아니야 이 수사가 원래부터 조작이었어 이렇게 이제 막 우기려고 하는 정치적 선동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3일 특검법만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뭐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그럼 뭐 패스트 트랙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이제 법안으로 확정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겠죠. 뭐 거의 뭐 연말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뭐 거부권을 행사 안 할 리가 없죠. 제2 요구권을. 말도 안 되는
예산 낭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아마 이런 선동적 구호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팀, 이번에 다 유임됐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유임된 그 수사팀, 이걸 특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행사하면 이제 3분의 2, 이제 22대가 됐으니까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들어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 못 미치고 수사,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는 오히려 기소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향이 있느냐? 정치적 선동.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일반 민주당 지지층, 이쪽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정치적 선동. 저는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중도층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7일 1심 선고 난 뒤에 한번 보시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 부분이 어떻게 언급될지는 뭐 현재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시사가 담겨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더 믿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믿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그 다음에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그리고 기소되면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런 데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 잘못된 또 어떤 확신, 이런 거를 심어주는 아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중도층 일부가 또 민주당이 이렇게 막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일리 있는 건 아니야 하고 뭐 약간 흔들리는 정도? 그러나 중도층의 대부분은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의 1심 판결을 한 판사의 그 어떤 판단에 훨씬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